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소개하는 남자 이선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카바나라는 회사입니다. 카바나가 뭐하는 회사냐면 중고차 매입 판매 전문 회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회사를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거고 흥미를 잃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중고차 알아서 뭐 하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카바나에 대한 대략적인 회사 소개와 특징,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 세 번째로 경쟁 및 시장 규모, 네 번째로 기사 하나로 마지막 총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상장 후 주가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카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차 판매 및 전문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카바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전문 회사인데 딜러와 지점이 없습니다. 즉 모든 프로세스는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생활 필수품을 온라인으로 사듯이 차도 온라인으로만 유통을 합니다. 즉 미국에서는 차량을 매입하고 파는 아마존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차들이 있고 그 차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조그마한 스크래치까지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도 똑같이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모든 히스토리 내역까지 볼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차량 소유자가 있었는지, 마일리지, 사고 내역 등 많은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신뢰가 가서 차량을 구입하겠죠? 차량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딜리버리, 두 번째 벤딩 머신에서 픽업이 가능합니다. 벤딩 머신, 한국말로 하면 자판기죠. 예, 차량 자판기 이름입니다. 카바나에서 계약을 하면 코인을 줍니다. 지금 벤딩 머신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코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카바나 딜리버리 트럭입니다. 이걸로 사람들에게 차량을 배달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사님이 사인을 받고 몇 가지 프로세스를 거친 뒤 차량은 고객에게 인도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카바나에서 운영하는 밴딩 머신입니다. 왜 밴딩 머신이냐면 밑에 보이시는 코인을 우측에 그 코인 넣는 데 넣으면 차량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는 댓글로 영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고객이 주문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배송을 해주고 보통 7일 이내에는 배송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7일 동안 400마일 정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운전이죠. 즉 7일 동안 400마일 정도 운전을 해서 차량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고객이 직접 차량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량에 이상이 없으면 결정을 하면 되고, 만약에 차량이 마음에 안 들면 반납을 하면 됩니다. 반납 또한 무료로 해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회사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 카바나의 판매 전략을 보고 테슬라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온라인 판매 전략을 쓰고 있으니까요. 제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테슬라가 전기차는 온라인에서만 팔기로 했다. 이게 바로 앨런 머스크가 비용 절감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요즘 은행들이 영업점을 다 닫고 있잖아요. 시티은행이 몇 년 전부터 지점을 많이 없앤 걸로 알고 있고, 그 추세를 다른 국내 은행들도 따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들이 다 인건비 절감과 임대료 절감 등 많은 기타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머지않아서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온라인 판매 전략으로 다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으로 팔면은 고객이 딜러에게 직접 설명 못 드리니까 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카바나를 이용한 고객들이 카바나의 웹사이트에서 리뷰를 남깁니다. 그 리뷰에 대한 평점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카바나 웹사이트는 전체 평점입니다. 리뷰 개수는 5만 개가 안 되는데 약 5만 개로 잡고 5만 개 중에 총 평점이 4.7 정도 됩니다. 제가 몇 개 리뷰를 읽어봤는데 대부분 반응이 좋았고, 몇몇의 의견 빼고는 다 리뷰 반응이 좋았습니다. 리뷰가 안 좋은 분들은 어떤 의견이었냐면 차가 너무 더럽다든가 웹사이트에서 본 차량 색깔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을 빼놓곤 소비자 모두들이 다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19년도 애뉴얼 리포트가 나오지 않아서 14년부터 18년도까지 수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년도에 매출은 500억이었습니다. 근데 18년에는 2조 3천억까지 오릅니다.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증가율입니다. 어떻게 한 회사가 매출 연평균 160%씩 증가합니다. 이 퍼센트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그로스 프로핏이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연평균 540%씩 증가합니다. 14년도에 분명 5억 원이었는데 18년도에는 2,300억입니다. 정말 더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카바나는 성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우버처럼요. 그래서 순이익이 아니라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순손실 또한 연평균 106%씩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18년도에는 약 3천억 정도 순손실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손실이 카바나에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성장 기업이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카바나의 매출과
그로스 프로핏의 성장 속도를 보면 언젠간 순손실이 순이익으로 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제 경쟁과 시장 규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나스닥닷컴이라는 곳에서 찾은 그런 아티클인데, 보시면 카바나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 회사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친 첫 번째 100%, 이게 뭐냐면 매 분기 매출이 100%씩 증가한 겁니다. 매 분기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탑3 안에 드는 중고차 전문 판매 회사입니다. 한 6, 7년밖에 안 된 회사가 벌써 탑3까지 올라왔다는 건 정말 빠른 속도인 겁니다. 자, 이거는 판매 대수인데, 자, 14년도에 약 2,000대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20년에는 약 25만 대, 30만 대 정도 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률이면 단순 계산 약 연평균 20%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규모도 미국 내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새 차에 대한 그런 마켓 사이즈보다 2배나 큽니다. 여기에 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시에는 중고차 시장이 더 좋다. 뭐 당연하겠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살 거니까요. 자, 네 번째는 제가 기사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카바나를 사야 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빠르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 중고차 시장 입지에서 충분히 지금 구축을 잘 해나가고 있다. 여기 네 번째 보시면 라이비 이제 잘 익은 뭐 이런 건데, 한마디로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미 성숙기인 시장을 어떤 모멘텀 혹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시장으로 개척하는 거죠. 즉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을 넘어갔듯이, 아니면 싸이월드에서 페이스북으로 넘어갔듯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공적으로 했다. 그 이유가 transparent, 투명하죠, quick, 빠르죠, easy, 쉽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그 카바나를 구입한 어떤 창인지 제가 한번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바나를 구입할 때 보이는 창입니다. 자, 이게 뭐 당연히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현금으로 낼 건지, 파이낸싱 할 건지, 아니면 차량을 트레이드 할 게 있는지, 아니면 딜리버리 할 건지, 픽업 할 건지 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구입하는데 시간은 약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서 다섯 번째, better mousetrap인데, 이게 그냥 한마디로 덫을 더 잘 깔았다. 즉 고객의 유입을 더 잘하고 있다. 어떻게? 현재 현존하는 중고차 회사들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호응을 얻으면서 사람들의 유입을 많이 이끌었다. 뭐 그런 뜻이고요. 여섯 번째가 differentiation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밴딩 머신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월드 오브 마우스가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특이한 거나 어떤 대단한 상품이 있으면 저희는 친구들에게 가서 말하죠. 야, 이거 봤냐? 이거 본 적 있느냐? 이거 사용해 봤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카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많은 잠재 고객들이 카바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즉 자동차 밴딩 머신이라는 그런 특이한 상품으로 인해서 카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광고 회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가파른 성장률이고, 여덟 번째, 미국 내 중고차 시장이 특이한 게, 스마트폰을 보면은 애플과 삼성이 과점하고 있고, 광고 시장을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과점하고 있는데, 미국 내 중고차 시장은 1등 기업이 마켓시어가 전체의 2%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기사는 데니엘 밀러라는 사람이 쓴 건데, 데니엘에 따르면 아직 2% 이상을 차지한 기업이 없으니 그게 카바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아직도 성장할 기회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reselling consumer purchased better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고객한테 차량을 매입하고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이게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뜻이죠. 자동차 옥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마진이 많이 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어느 비즈니스든지 어느 산업이든지 비즈니스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과 또 다르게 무슨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런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공황 사건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의 여파를 없애려면 결론은 끝까지 홀딩하면 된다. 10년, 20년 홀딩하면 언젠가 큰 수익이 더해서 돌아온다. 뭐 데니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니엘이 밝힌 10가지 이유들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데니엘 의견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또한 2%밖에 채 안 됐는데, 지금 이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이 정도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2%, 5% 혹은 10%까지 마켓 쉐어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바나의 주가 차트입니다. 카바나는 17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17년도에 상장을 약 15불 정도 했습니다. 2월 7일날 기준 종가 기준은 88.86불입니다. 상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바나는 아직 성장 초기 단계입니다. 여기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더 많은 마켓시어를 가져올지, 아니면 순손실이 너무 많이 나고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파산할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카바나의 마켓시어는 현재
약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 중고차 시장 내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칼맥스가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칼맥스도 카바나의 영향인지 다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칼맥스 또한 기존 유통 채널에서 벗어나 온라인 유통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회사가 중고차계의 아마존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누가 될지는 지켜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은 2월 26일 장 마감 후에 발표합니다. 만약에 이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 전후로 주가 흐름을 보시고 판단해보시고 회사 중에 이렇게 성장이 폭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한번 그냥 공부 삼아라도 계속 추적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